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살아남은 히어로들을 비롯해 다시 부활한 히어로들, 그리고 새롭게 참전한 히어로까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히어로들의 능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상당한 순위 변동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히어로들이 크게 순위가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씬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상당히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히어로들입니다. 특히 좁은 통로에서 아웃라이드를 따돌렸던 호크아이, 콜버스를 원킬에 넉다운시킨 오코에, 적 병사를 잠재웠던 멘티스, 날개로 적을 찔러 죽였던 팔콘, 열심히 건틀렛 충격파를 쏴댔던 슈리까지 인피니티 워에서 허무하게 패배했던 인물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진정한 복수자로 거듭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라드만 등장했던 인피니티 워에 이어서 고릴라처럼 생긴 거대 몬스터까지 등장한 엔드게임은 훨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 게이지를 모두 쏟아붓는 듯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즉살 모드가 가동된 스파이더맨과 계속 질주를 보여주었던 블랙팬서, 그리고 가오갤 멤버 드렉스와 가모라, 네뷸라입니다. 컬 업시디언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아이언맨을 구출하며 등장한 뒤 건틀렛을 가지고 도망가던 도중 아웃라이더에게 휩싸이게 되자 즉각 즉살 모드를 가동시켰는데요. 등에 달린 다리가 자동으로 적들을 일격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헐크 버스터도 쓰러뜨렸던 아웃라이더인 만큼 스파이더맨 역시 인해 전술에 당하기 일부 직전이었으나 캡틴 마블을 포함한 위풍당당한 누님들에게 구출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엔드게임에서도 블랙팬서의 에너지 방출 능력은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미 인피니티 워에서 아웃라이더와 싸워본 경험 때문인지 아주 능숙하게 적들 사이를 빠져나갔으나 결국 에보니모에게 걸리면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헐크버스터급 괴력을 지닌 컬 업시디언 등짝을 난도질하는 드렉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뛰어난 기량을 지닌 가모라와 네뷸라 역시 화면 구석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여전사 발키리와 이번 엔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앤트맨입니다. 특히 발키리는 헬라와의 대전에서 보여주었던 페가수스를 타고 등장해 비주얼적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레비아탄을 처치하고 건틀렛을 가지고 이동하는 스파이더맨을 서포트해주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앤트맨 역시 한 손으로 레비아탄을 처치하는가 하면 블랙 오더 중 한 명인 컬 업시디언을 짓밟아 버렸으며, 와스프는 페이퍼와 슈리와 함께 3단 빔으로 타노스에게 유효타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최고 수준의 근력과 성능을 자랑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페퍼 포츠입니다. 이미 영화 개봉 전부터 페퍼가 슈트를 입고 등장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언맨과 함께 유니빔 무쌍 난무를 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슈리, 와스프와 함께 공격한 3단빔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아이언맨, 토르, 비전의 3단빔을 훨씬 능가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틀렛을 가지고 도망가는 스파이더맨을 서포트해주는 등 솔직히 아이언맨보다 훨씬 잘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피니티 워에서 큐십을 타고 떠나는 아이언맨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페퍼의 진정한 뜻은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싸우니까 타이탄 행성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던 건 아닐까요? 인피니티 워에서의 소력을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마지막 전장에 참여한 모습 외에는 큰 전투씬이 없었던 헐크입니다. 하지만 6개의 스톤이 내뿜는 파괴력과 핑거스냅의 충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통해 어벤져스 최고의 신체 내구도임을 입증했으며, 사라진 절반을 되살리는 엄청난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한쪽 팔이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전장에 참여했으나 아쉽게도 타노스와의 대전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례식장에서도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후속편에서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르타제의 마법사들과 함께 포털을 열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부대들을 집결시킨 웡입니다.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의 위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스페이스 스톤만이 가능한 줄 알았던 행성 간의 이동이 가능한 점이 밝혀지면서 웡을 포함한 마법사들의 위상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인피니티 워에서는 컬 업시디언의 팔을 자르거나 엔드게임에서는 생츄어리 폭격의 마법질을 영성에 방어하는 등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 전 우주의 전투 부대를 집결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며, 화면에는 별로 잡히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공격과 방어, 서포트까지 전방위에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상처를 낼 정도로 헐크보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아이언맨입니다. 엔드게임 역시 마크 50의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슈트를 착용해 페퍼와 함께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노스와의 대전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모습이었으나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노 슈트의 성능을 활용해 타노스로부터 스톤을 빼앗아 즉석에서 스톤을 착용한 뒤 핑거 스냅을 시전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나노 슈트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스냅을 치기 위해 미리 초석을 깔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타노스를 없애고 성공했지만 스냅의 충격을 버텨냈던 헐크나 타노스와는 달리 순수 인간의 피지컬이었던 토니는 그만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핑거 스냅을 시전한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역대급 필살기를 시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이는 자살 행위와 맞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노 슈트의 성능은 뛰어날지언정 감마선의 영향을 받은 헐크에 비해서 충격을 버텨내는 것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가 토르의 스토리가 메인이었다면 엔드게임은 확실히 캡틴과 아이언맨 위주로 묘사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토르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스톤 브레이커의 위력이 타노스의 목을 베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으나 뚱뚱한 체형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무기를 이용해 훨씬 더 잘 싸웠던 누군가로 인해서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인 피지컬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타노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마지막까지 타노스를 저지할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뒤 가오갤과 합류한 모습으로 인해 아마 가오갤 3에서 새로운 멤버로 합류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 가장 급상승한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이언맨이 리타이어되고 토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토르의 묘리를 이용해 과감히 타노스와 맞짱을 뜨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토르와 마찬가지로 묘리를 던져 다시 회수하거나 번개를 이용해 타노스에게 유효타를 먹이는 등 확실히 아이언맨과 토르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상위권 격투 실력을 지닌 인물에게 신적 능력이 부여되었을 때 얼마나 기량이 발휘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토르와 함께 보여주었던 합동 공격을 혼자서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묘리르를 살짝 들었다 내려놓는 장면이 등장했었는데요. 당시 토르의 눈치를 보느라 들 수 있었지만 못 드는 척 했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혀졌으며 그럴 줄 알았다는 토르의 대사를 통해 토르 역시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가장 급상승한 완다입니다. 마인드 스톤을 파괴함과 동시에 5개의 스톤을 가진 타노스를 저지할 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더니 타노스의 공격을 압도적으로 카운터 쳐냈으며 결국 타노스의 갑옷을 차례차례 벗기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타노스가 처음으로 생명의 위기를 느낀 부분이었으며 결국 생츄어리 폭격을 시전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묘리를 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물론이고 토르조차 1대1로 버거웠던 상대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완다의 염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잠재력이 드디어 엔드게임에서 폭발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아쉽게도 강력한 능력에 비해서 인간 방파제 역할을 맡게 된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타노스의 생츄어리 폭격 때문에 거대한 물살이 휘몰아치게 되자 스트레인지 혼자서 물살을 맞게 됩니다. 이미 완다 혼자서 스톤이 없는 타노스를 거의 압도적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4개의 스톤을 가진 타노스를 상대로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트레인지의 평가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인지를 포함한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의 포털이 행성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 평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피니티 사가의 대미를 장식하는 엔드게임 최강 히어로는 캡틴 마블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벤져스에게 엄청난 폭격을 가했던 생츄어리를 순식간에 맨몸으로 격파시키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무쌍 난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토르조차 버거워했던 타노스를 순수 악령만으로 제압하면서 압도적으로 몰아붙였으며 타노스의 박치기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정말 미쳐버린 피지컬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일 스톤이 없는 상태였다면 캡틴 마블의 완승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완다와 비교하자면 피지컬, 비행 능력, 무쌍 난무를 시연하는 쪽은 압도적으로 캡틴 마블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적 한 명에게 딜을 넣는 쪽은 완다가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노스의 경우 피지컬은 뛰어나지만 마법 방어 능력이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완다, 스트레인지와 같은 마법사들과의 전투에서 극상성을 이루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4 엔드게임 최강 히어로 순위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완다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과 인피니티 워에서 1위를 차지했던 토르의 순위가 하락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캡틴 마블의 순위 역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언맨과 캡틴이 사라진 MCU 세계에서는 어떤 강자들이 새롭게 순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